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소프트스퀘어드의 부대표이자 CTO 맡고 있는 정우현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새 시장을 보시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개발자의 공급량이 늘었습니다. 즉 개발자가 채용 시장에 되게 많이 풀려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실제 이슈들이 있지만 굳이 그것까지 언급하지는 않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채용 시장 그리고 이직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발자 채용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개발자는 많아졌다고 한들 서류랑 면접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지를 검증해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거에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게 좋을까라는 걸 좀 어떻게 좋은 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개발 문화를 얼마나 탄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혹은 가지려고 하는 기업이냐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혹은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태핑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시간을 들여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이걸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는 프로세스를 좀 간략하게 만들고 이 기술이 조금 아쉽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바가 맞는지를 기능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많은 진행을 하곤 합니다. 근데 개발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은 코딩을 함으로써 혹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나의 기술 실력이 상승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보면 사실 이 회사의 사업이 잘 되던 안 되던 내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가, 난 여기에 와서 좋은 사수를 만나고 좋은 개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단 말이죠. 이건 이제 개발자뿐만 아니라 어느 마케터나 기획자나 다른 직군에서도 다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개발자를 모시기 위해선 좋은 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보게 되면 린 스타트업의 속성들 때문에 개발 문화를 가지게 될 때 단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프로토타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시장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는 시장을 태핑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적으로는 조금 기술적으로 아쉽더라도 일단은 기능이 돌아가게 만들자라는 식으로 서버를 여러 대를 두지 않고 한 대에 둔다든지 소스코드를 하나에 다 모아놓는다든지 하는 모놀리식 아키텍처라는 방법이나 이 개발자의 역량을 그냥 믿고 잘 개발을 해달라, 빠르게 태핑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대응에 있어서 우리는 고객이 A를 원한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B 기능에 좀 더 수요가 높다, VOC가 들린다 라고 하게 된다면 B를 더 메인으로 가져가게 되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되면 A, B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굉장히 크게 구조적으로 다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B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개발 소스를 좀 더 안정적으로 리팩토링이나 정리 같은 걸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진행을 해달라. 기존에 쓰던 코드는 그냥 냅둬라 라고 하면서 미사용되는 코드가 축적되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 공간의 구조가 조금 비효율을 가지게 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얘기했던 거랑 사실 계속 겹치는 거라서 빨리 말씀드리면 그로스 해킹 전략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느 곳을 파고들어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전략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기술 부채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지만 빠르게 풀면 빨리 될 수 있잖아. 그럼 빨리 그거라도 채택해 라는 걸로 하드 코딩이라고 불리는 코드를 고정해 놓는 유동적이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린 스타트업에서는 자연스럽게 기술 부채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기술 부채가 도대체 뭐길래 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술 부채는 빠른 개발을 위해 기술적인 지름길을 취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기능적으로는 돌아갈 수 있게 빨리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의
시스템의 복잡성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만들게 됐을 때는 동시에 한 100명에서 1000명까지의 사용자가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10,000명, 1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됐을 땐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걸 구축해 놓지 못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생되는 것, 혹은 이거는 이제 조금 어찌 보면 좋은 사례로 풀린 건데 확장되는 케이스다 보니까 소스를 계속 미사용되는 코드를 축적해 놨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이 나가고, 근데 나가게 되는데 코드를 관리하게 된다면 다음 사람이 왔을 때에도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주석 처리라든지 문서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기술 부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빨리 가야 된다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건 이제 부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미래에 이제 갚아야 될 부채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빚이죠. 근데 기술 부채는 당연히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단 무조건 있고요. 이게 없는 곳은 제가 생각하기엔 절대 없다. 무조건 부채는 있다. 다만 나쁜 것은 내가 어떤 부채를 지고 있는지를 아냐 모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산 운용 방법에서도 그러한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5천만 원의 빚을 졌는데 내가 빚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속도 또한 스타트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어느 정도의 조금 난도가 높은 걸 수용하기도 해야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제는 좋은 개발자들을 모시는 것이니까요. 좋은 개발자는 좋은 환경,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특성상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조금은 그래도 나에게 도전적인 걸 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1, 2, 3에 있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혹은 가지려고 하는 스탠스만 취하더라도 좋은 개발자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걸로 앞선 얘기들을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개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은 빠른 성과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 부채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프로세스가 생략되기 마련입니다. 프로세스에는 문서화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자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커머스 기획자라고 친다면 이커머스 도메인에서의 어떤 노하우, 이제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함으로써 경력을 쌓고 싶어하고, 주니어나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지식도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나의 기술 스택들, 업무 프로세스, 개발 문화들을 내가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발 일원이 나가도 타격이 없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발 일원이 나가고 싶지 않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6개, 아래에 있는 6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프트 스퀘어드 같은 경우에는 그릿지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릿지라는 서비스는 개발팀 구독 서비스입니다. 개발팀을 구독한다. 구독이란 이제 월 혹은 연에 일정 비용을 지불해서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개발팀 자체를 내가 원하는 비용만 지출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개발팀을 증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많은 개발자분들이 인력풀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4,300명 정도를 지금 모아둔 상황인데요. 이 4,300명의 개발자를 도대체 어떻게 모았지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 4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써있는 신규 프로젝트를 경험을 함으로써 본인이 유지보수 프로젝트만 많이 했었다면 신규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어떻게 아키텍처 구조를 짜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신규 구축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부채가 다 회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의 코어 기술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 인력이 붙어서라도 이 문화를 같이 구축해 주는 걸 통해서도 본인이 기술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협업 프로세스 경험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저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발 문화를 좀 도입하는 걸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비용이 나와서 추가적인 부가적인 돈을 벌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발자라고 하는
하는 사람들의 좀 특성을 보면 이건 제가 개발자이기도 하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그 개발자는 기술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본인이 기술 성장을 하는 도전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야근을 합니다. 주말에도 공부하고 어떻게 소스 바꾸고 싶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기만 해도 말하지 않아도 60에서 70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랑 그만큼 성장 욕구를 채워주는 세팅만 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부가 효과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TO 혹은 기술팀장이 내부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또 좋은 개발 문화를 만들고 좋은 분들을 또 모실까에 대해서 얘기를 바로 드리려고 하다가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현재 없는 기업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케이스 A, B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 내 경력자, CTO나 개발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TO나 TL이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복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물리적인 2시간 시간을 써서 코딩을 짠다면 이런 식으로 짤 텐데 라는 게 시니어는 보통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앉혀놓고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업무를 넘겨서 그 사람이 복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인 건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생각은 하시지만 아무래도 나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바로 전달하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기능 만들어주세요. 저기 기획문서 있으니까 그거 해주세요. 이렇게만 넘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보통 CTO나 TL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의도 들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큼지막하게 넘기는데 이건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업무 지시를 해야 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개발적인 조금 디테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면 내가 만약에 코드를 짠다면 이런 식으로 짰을 거야를 개발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한글이든 뭐가 됐든 좀 간단하게 써놓는 겁니다. 이메일 중복을 체크할 것이고 뭘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라면 진행을 했을 텐데 아주 자세한 디테일은 이 정도는 드릴 테니 더 파악해서 나에게 올려봐라. 그러면 나였으면 이렇게 할 것이야를 검토해드리고 바로 진행하라 라고 하는 게 수도 코드를 작성한다는 얘기이고요. 레포지토리 호흡 나누기도 이것도 이제 발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자면 업무를 너무 큰 단위로 주게 되면 이게 언제 올라갈지 그리고 빨리 개발이 됐다 쳐도 이게 잘 됐는지 검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잘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문서 작성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만들고 문서 작성하자 이 얘기가 진짜 많은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수도 코드 작성이나 레포지토리 호흡 나누는 걸로 효율적으로 업무 지시를 함으로써 문서의 초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작업을 해왔을 때 내가 정말 했다면 이렇게 할 것이야를 최종 검토를 꼭 해주게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문서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과정을 문화로 또 놓는 방법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거의 다 얘기를 해버리긴 했는데 조금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우리 프로덕트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획을 가져오게 됐을 때 주니어나 아니면 시니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의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때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바로 넘기게 되면 내가 이걸 수정하게 됐을 때 어떤 사이드 이펙트, 부수 효과가 나게 되는 걸까?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걸까를 모르기 때문에 개발팀장이라고 불리우는 원래 계시던 분이 이거 진행하게 되면 어디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만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수정이 필요합니다. 테스트는 어디까지 필요해요. 라는 걸 꼭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획 검수 과정이 필요하다. 이고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그 고유 아이디, 중복 체크되는 아이디로 쓰는 게 맞냐, 전화번호 중복이 되냐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아무래도 기획을 하다 보면 좀 놓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팀장에서 개발 관점에서 기획을 검토해 주는 과정을 통해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내려야 된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입퇴사 및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선 문서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문서가 없다면 구두로 하게 되고 구두로 하게 되었는데 문서를 만들 시간 없었으니 그 사람이 왔으니까 잘하겠지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또 퇴사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 또 그러면 HR 공고 올리면서 진행하고 면접 보고 그러면서 기획 내용에 대해서 또 시니어인데 신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프로덕트의 신입으로 들어와서 또 물어보고 이게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효율적인 업무 지시를 통해 문서화가 계속되고 업무를 어떻게 내렸는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도 빠르게 합류해서 적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개발 문화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가, 우리 팀의 기술 부채는 어느 정도인가를 궁금해하시기 마련일 것 같은데요. 스텝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텝 1으로 조직도를 놨는데요. 가장 좀 고민이 많았는데 첫 번째로 조직도를 무조건 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포커스가 그래도 스타트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내부적으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되게 여러 가지를 맡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고 사이드로 좀 해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직도가 현재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쓰면서 중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A라는 사람이 3개를 맡고 있어도 상관없고, 그걸 나열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쪽에서 좀 부채가 있다, 여기서 병목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인지시켜 놓음으로써 회사의 조직구조 인사팀에서도 이걸 알지만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메인으로는 개발이지만 기획을 서포트 해줘야 된다면 기획을 좀 보강을 하긴 해야겠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인지해서 스스로 메타인지를 통해 공부를 할 수 있게라도 하기 때문에 꼭 조직도를 완벽히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첫 번째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군들이 있어야 업무를 어떻게 넘기게 되는지 프로세스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 정책, 내가 업무를 넘길 때 구두로 넘기는지 아니면 지라나 기타 프로젝트와 같은 그 이슈 트래커 같은 걸 사용하면서 넘기고 있는지, 뭐 우리는 피그마를 쓰고 있는지 PPT를 쓰고 있는지 등등의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가, 질의사항들을 밥 먹으면서 그냥 물어보지 않는지, 이메일로 주고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소통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저희도 잠깐 뭐 10초 다른 얘기지만 저희 또한 스타트업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5명일 때는 구두로 하고 모여 있어서 괜찮았지만 10명 넘어가면서부터는 협업 요청이 너무 많아서 슬랙에 협업 채널을 만들어서 후 그리고 what 이런 식으로 형식을 정해두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정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 세팅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개발의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업무 처리 체크리스트입니다. 개발자 쪽에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가, 오류를 수정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파악할 수 있는 회사인가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내가 업무를 무엇을 줬었는지, 이걸 언제까지 끝내달라고 했는지, 이거에 대한 긴급도는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업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해서 이걸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봐라 라는 걸로 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넘어가고, 또한 우리가 빠르게 만들어야 돼서 어떤 앱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쓰고 있는 사용자가 어떤 오류를 겪고 있는지 사용자의 리포트를 통해서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에이 이거 뭐 버그 있네 하고 나가버릴 때는 절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에러를 자동으로 리포팅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 이고, 또한 에러를 감지는 했는데 이 에러가 어떻게 발생했었는지 그 과거를 추적할 수 있는 로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냐, 로깅에서도 API라고 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할 때 인터페이스 내용들, 어떤 걸 요청을 보냈고 어떤 걸 답변을 받았었는지 같은 것이 있어야 에러를 정확하게 그 시점에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데이터베이스의 값이 바뀐다. 데이터베이스란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인데 제 이름이 정우현인데 정우우라고 바뀌게 된 게 언제인 건지, 원래는 현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지, 이런 로깅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기 때문에 꼭 강조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앞서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짧게 온보딩, 오프보딩 프로세스를 꼭 정의를 해놔야 우리가 좋은 이 온보딩, 오프보딩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여기 정말 체계적이다. 그렇다면 난 여기서 되게 많은 걸 배울 수도 있겠네도 있고, 나갈 때 이 온보딩 프로세스 쪽의 문서를 갱신하게 함으로써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스택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자바라는 언어랑 스프링부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만 쓰고 있다가 아니라 빨리 뭐 해야 돼라고 하면은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노드라는 것도 쓰게 되고, 뭐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라는 것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막 확장되면서 나오다 보니까 정확히 우리가 어떤 레포지토리에 무엇을 쓰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어차피 온보딩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밑에 있는 인프라나 스케줄러,
그리고 협업 중인 외부 업체 또한 온보딩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게 됐을 경우 결제 도메인을 맡기 때문에 NHN KCP 쪽에서의 담당자 누구랑 소통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이메일을 참고하면 된다가 러프하게라도 있다면 그걸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 업체가 있다면 꼭 작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력자나 이런 CTO, TL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를 선호하는 개발 문화를 도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없더라도 우리는 어떤 개발 문화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좋은 개발자인 당신을 모셔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좋은 개발자를 잘 모시기 위해선 우리 회사에서 물리적으로 출퇴근이 다 합쳐서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서만 거의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개발자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은 사실상 재택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열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열게 됐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재택근무를 잘하고 있는가를 추적할 수 있는 개발 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 전문성을 외부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SI 업체를 찾아서 신규 구축을 맡기거나 SM 업체를 찾아서 유지 보수를 맡기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도 이 외주사의 포트폴리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외주사에서는 개발자를 얼마나 모시고 있는지, 개발자의 만약에 이제 프리랜서가 없다면 입퇴 사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업무하는 프로세스는 개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들을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그냥 저렴하고 빨리 만들어줄 수 있고 포트폴리오에 내 거 만들었던 게 똑같이 있다라고 맡기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말이 점점 빨라지는데 죄송합니다. 최대한 또박또박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재택근무 개발팀이 회사를 위한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 채용 가능 범위가 확장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전문성의 인력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재택근무로 이 사람들이 업무를 잘하는지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채용 문화가 정착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 문화가 좋을수록 더욱더 나가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배울 게 많다. 기술 부채가 많더라도 언제 내가 기술 부채를 상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 공부를 하는 분도 계셔서 지속 가능한 채용 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 도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에 있어서는 사실 출근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데일리 스크럼이라는 걸 통해서 매일매일 회의를 합니다. 근데 회의의 단점은 뭔 얘기를 하다 보면 30분, 1시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라서 굉장히 짧게 얘기하는 스크럼이라는 시간을 두어서 데일리로 아침 업무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에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이고 어제 무엇을 했습니다. 이번 주의 목표는 무엇입니다. 무엇이 나를 막고 있습니다. 라는 걸 입 밖으로 얘기함에 따라 정확히 추적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아침에 얘기했던 것이 저녁에 스크럼 할 때 얼만큼 했고 왜 못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걸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게 함으로써 셀프 태스크 매니지먼트 능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PM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이고 당연히 이제 소통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줌이나 슬랙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WBS라 함은 일정 분배표인데 일정을 보통은 저도 PM 역할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고 양이 많아서 꽤나 러프하게 짭니다. 회원가입은 다음 주까지, 로그인은 그 다음 주까지, 결제는 한 3주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작업자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소통해서 구체적으로 잘해주길 이걸 그냥 기도하는 메타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지 화면엔 어떤 API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작업자들이 채우고 본인이 그걸 얼만큼 했는지를 계속 얘기할 수 있게 WBS를 더 자세히 꾸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드 프리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정말 많지 않다 보니 금방 하면 이거는 개발과 배포, 개발이 된 것을 배포하는 것을 최대한 주기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정됐으면 바로 올리고 수정됐으면 바로 올리고 이것보다는 아주 급한 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간을 두고 그만큼 집중해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WBS는 아까 얘기했던 투명한 작업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최대한 자세히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캘린더를 공유해야 됩니다. 개인 일정 뭐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개인 일정이라고 그냥 써놓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사례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신규 프로젝트랑 유지보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신규 프로젝트 쪽에서는 그릿지를 이용함으로써
구축에 있어서 이커머스 프로젝트여가지고 사람들을 좀 많이 모셨어야 되는데 저희 그리지를 통해 총 45인의 기획자, 디자이너, PM, 개발자 분들을 모아서 쭉 구축을 한 이후에 기존의 내부에는 총 4분이 계셨었는데 저희 45인을 넣음으로써 구축 이후에 유지보수하는 인원 총 6명만 이렇게 넣어서 작업자는 5인으로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유동비로 바꿈으로써 또 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유지보수 차원에 있어서는 내부 채용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는 코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코어 기술을 계속 부채를 갚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것들에 대한 보충이 어려운데 저희 그리지가 기술 부채 모니터링 시스템을 넣어드리고 레거시 소스를 리팩토링 해드리고 문서화 작업을 도와드림으로써 개발 문화 정착에 도입을 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팀 상황에 맞춘 개발 문화 전략이 필요하다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QR코드를 준비해놨는데 구글 폼에 제가 저희 그리지에서 하고 있는 기술 품질 검토 체크리스트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사진을 찍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구글 폼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개발 문화 체크리스트를 진행을 해보시되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글 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리지 CTO 정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